할렐루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요즘 저는 총평 전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KWMA 선교 세미나에 또 총평을 맡아서 총평했고, 이번에도 총평을 맡아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평을 자꾸 맡기는 이유는 제가 선교사로 칠레에서도 10년 사역을 했고, 돌아와서는 선교 중심 목회 부산 산성교회에서 23년을 또 했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일과 또 선교를 직접 맡아서 진행하는 일, 그리고 총회 98회기 세계 선교부장을 또 했고, 지금은 부산장신대 총장으로 있으니까 아마도 총평하기 좋겠다 해서 자꾸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너무도 지금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논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 교회, 선교단체, 파송선교사 양성화 방안,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파송을 하고 개교회, 개노회, 선교단체가 그 선교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선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 PCK에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자꾸 노회가 쥐고 교회가 쥐고 또 선교단체가 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그 논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일하던 칠레에 독립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영국의 해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해적과 해운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배를 가지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뭐가 해적이냐? 해적은 자기 이름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나온 그런 집단이 훈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게 해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적끼리도 어떤 데는 싸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PCK 선교를 이렇게 돌아볼 때 없지 않아 해적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파송을 하고 각자 정책 세운 대로 일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아군끼리 총질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해적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표현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해적입니다. 우리 PCK 세계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만 그게 우리 PCK 선교사죠. 그래야 아주 일률적인 균형을 갖추고 바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로 둔다면 해적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겠지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도 전에는 해적이 많았습니다. 스페인도 해적이 많았습니다. 스페인 해적은 영국 해적보다 더 강했죠. 스페인 해적은 영국에서 훔쳐온 물건 또 다시 훔치는 그런 해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훈련 없고 지도 없고 통제 없는 그런 해적들을 그러면 영국 정부, 스페인 정부는 어떻게 이용했는가? 중대한 순간이 되면 다 불러들입니다. 접촉을 시도합니다. 다 불러서 이름을 줍니다. 왕의 이름으로, 이사벨라 여왕의 이름으로 파견합니다. 파송합니다. 그때부터 해적은 해군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상황이 뭐냐? 모두 각자 노예 파송을 받고 지교회 파송을 받아 활동하는 전도 목사들, 이름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아닌 그런 전도 목사님들, 그리고 개노예 파송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을 다 우리 PCK가 불러서 그들에게 PCK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통제를 받게 하고
지도를 받게 하므로 우리 함께 다 제대로 된 선교를 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선교사 영웅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죠. 많은 영웅들. 그 영웅들은 각자 교회 혹은 노회, 그들이 후원하는 그 모든 후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3기 파송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군대로 말하면 국방경비대 정도 되는 그런 선교사 출신 목사죠. 3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해적으로 있다가 그대로 끝날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 영웅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웅 시대가 아니고 동반자 시대입니다. 이제는 같이 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규 군 편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어떤 수를 쓰든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잡을 수 있는 손은 전부 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모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논의들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고 잡아야 할 손은 전부 잡아야만 동반자 선교의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요즘 골프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60 넘은 사람들 골프를 안 하고 하는 골프가 따로 있으니 파크 골프. 파크 골프 요즘 아주 유행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비싼 골프 하지 마시고 파크 골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홀컵이 아주 얼마나 큰지 눈 감고 집어넣어도 툭툭 들어갑니다. 돈도 하나도 안 들고요.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게 파크 골프예요. 요즘의 선교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단 아닌 건 다 받아들이고 잡을 수 있는 손은 전부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할까 말까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규 선교사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거친 다음에 6주 훈련을 불러서 제대로 훈련을 받게 해서 그들이 정규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선교부장일 때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다 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다 해서 파송을 해서 우리 교수들이 가서 직접 그 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또 선교부장이 가서 파송장을 그렇게 드림으로 정규 선교사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차등은 두어도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우리 선교부에서는 제안을 하시고 협동선교사든지 준회원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군을 만드는 그런 일을 모색해야 할 오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가운데 모든 선교사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전도 목사들도 받아들이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다 받아들일 그런 시급한 때가 지금입니다.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때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선교사님들도 노예 파송 사역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도 훈련 잘 받고 그들도 함께 모이면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인 목회하러 나온 선교사님들을 보고 속으로 아주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선교사냐? 현지어도 못하면서 한인 목회하는 너희들이 선교사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좁은 생각인지요. 얼마나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마치 항공모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파송을 받지 않았다고 그냥 도외시하고 닫아버리지 말고 그들 위해서 가슴을 열고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꼭 각 선교지에서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는 해적의 신분이지만 잘 훈련하면 충분히 좋은 정규 해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다 받아서 함께 손잡고
그리고 사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중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손잡는 것이 바로 그 양성화라고 하면 이중 멤버십은 적이 아닌 다른 교단과 다른 선교단체와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교단, 타 선교단체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제가 일하던 칠레에 한 번은 제가 북쪽 아주 사막 근처에 있는 한 도시에 원주민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칠레 사람 같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목사님 발음도 이상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데 어디서 왔습니까? 아, 브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국적은 브라질. 그런데 뒤엔 누가 있는가 하면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브라질 선교사를 칠레 보내는데 각각 3분의 1씩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정책을 뜨리빠르띠다, three parts라고 하는 건데 기가 막힌 그런 협력의 현장을 봤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요. 그 원주민 현지교회도 3분의 1을 담당하고 브라질도 3분의 1, 또 미국 장로교회도 3분의 1, 아주 아름다운 협력 체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KPCA가 해외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글은 바뀌었죠. 이중 멤버십을 제가 있는 동안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남미는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고향 한번 가려면 비행기 35시간 타야 합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후원도 얼마나 먼지 기도와 돈이 오다가 태평양에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어디서 우리를 후원하느냐?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총회가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KPCA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장을 받고 총회 다 참여하게 되고 노예 활동도 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후원, 그러니까 그 펀드레이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설교도 하고 후원도 받고 해서 단기 선교팀도 받아서 우리는 그동안 미주 한인 장로회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멤버십을 허락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엑이나 위클리프나 아주 건전한 세계적인 선교 단체들과는 우리 PCK가 MOU를 맺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국제적으로 자라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벽들을 허물어 주어서 그들이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리더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대양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세기를 열 수 있는 우리 PCK가 될 것입니다. 단 이중 멤버십이 악용되지 않도록 한계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합동측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연구를 하는 가운데 문은 열되 질서 있게 아주 악용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모든 분들은 그런 의견들에 동의를 하시고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선교사 도입하는 문제, 이건 정말 지금 빨리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가 선교부장 시절에 올라왔던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을 보면 전도 목사의 정의, 국내외에서 전도하는 목사, 외자 잘라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의 가운데 그런 발언했습니다. 그 외자 자르지 말고 그냥 붙여둡시다. 왜? 지금 이 한자 때문에 저 외국에 가서 그냥 노예 이름으로 전도 목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목을 자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붙여둡시다. 그때는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글자 하나 살려둠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다문화 선교사를 도입하는 문제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명칭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해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가 하나 나면 이름부터 짓지 않습니까? 제 손자들 이름은 제가 다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친손자의 이름도 제가 붙이고요. 민준이, 예준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선교사 이렇게 돼야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강력하게 정하고 김춘수의 시처럼 꽃도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한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의에도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름을 명칭을 주고 파송해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머뭇거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 PCK 세계선교부가 주장하고 또 온 총회 총대들도 이 주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1박 2일 동안의 정책 세미나가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듯이 꼭 같은 비중으로 해외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와 같은 꼭 같은 비중으로 이 국내에 있는 다문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잘 훈련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선교 인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선교 인재들. 현재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은퇴를 또 앞두고 있죠. 저만 해도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지금도 스페인어로 설교를 줄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인재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다문화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재파송하고 또 그들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길 때 이 다문화 선교는 꽃을 피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귀한 전력들을 해적으로 그냥 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양성화하고 훈련하고 받아들이고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와 PCK의 선교사로서 잘 통제받고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귀한 세계 선교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